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양상이고, 그 이전에 미국 내에서도 사법부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많이 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뭐 각오해야죠. 네. 앞으로도 한 3년여 계속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렇죠. 뭐 내년 뭐 중간 선거 이후로 뭐가 조금 판세가 달라져서 조금 이렇게 말에 힘이 빠질라는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어서 이제 중국 갈구기도 좀 약해질라는지. 중국 갈국이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5월 달에 우리 이렇게 뭐 지난 한 주 동안은 대부분의 분석에서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아웃퍼폼했습니다. 제일 좋아요. 네네. 지수들 중에. 근데 뭐 다들 이제 갖고 계신 종목 따라서 느낌은 다르실 것 같은데. 다르죠. 예, 그래요. 지금 뭐 결국은 또 2,700 아직 뭐 확실하게 올라섰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그 상황에서 또 이제 6월을 맞았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 뉴스도 막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 이중광 대표님은 뉴스 다 보고 오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네.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빠뜨린 뉴스 없으세요?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셨어요. 본다고 봤는데 하도 여기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그러니까요. 쏟아져 나오니까 네. 조금 그죠? 헷갈립니다. 네, 맞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싶은 것도 있고. 네. 그 지금 한번 주말 동안에 주요 뉴스를 한번 좀 짚어보시죠. 제가 봤던 건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네. 그 연방 법원에서 이거는 상호관세는 예. 그러니까 불법 여지가 있다. 예. 어필 그러니까 저기 항소법원에서 일단 유지하되 판단해 보자.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뭐 배경이야 워낙 많이 우리가 네. 언급을 네. 했었고요. 이게 불가능할 거냐, 법원에서 정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관세 문제는 앞으로 그들이 미국이 또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얻는 그러니까 뭘 얻을 건지에 대한 임계치가 나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준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뭐 오늘 아침도 다른 방송에서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소위 그 슈퍼 301조 그리고 예. 그 전에 무역법 122조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법? 네. 네. 조사 없이 150일 동안 관세를 15%까지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반이 되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슈퍼 301조를 갖고 또 유지하고 그거 외에도 무역 확장법이라고 하죠. 네.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말에 막 때리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 월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충분히 이 관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관세 문제가 완전히 뭐 끝나고 이제 다 거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이른바 제네바 합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철강에 대해서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분류가 되는 건데 타이밍이 참 공교롭잖아요. 왜냐면은 연방법원에서 그 판결에 대해 상호관세 무효다라고 해놓고 다시 항소해서는 아니다. 거의 또 네. 시장에서는 타코라고 또 약간 조롱스럽게 예,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품목별 관세를 탁 때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이게 좀 뭐 미추광이 전략이라고 어떤 분께서는 막 예. 표현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저분이 워낙 스타일이 이랬다 저랬다 좀 급진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하나라고 볼 때 시장에서 타코라고 조롱 섞였다고 해서 그 화풀이로 관세를 때리고 그렇게 무지몽매한 예. 또 보좌관들이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뭔가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본인이 지금 빨리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면 올해 3분기 내에 다 마무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자체가. 네. 예, 결자 해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정말 말이 총선거지 이거 완전 총선거 하는 겁니다. 11월 3일 날. 이 집 계속했다가 민심 위반되고 그러면 이제 군부를 서서히 짚히면서 성장률이라든가 시장도 좀 띄워 올려주면서 내년부터 이제 선거 모드 돌입할 텐데 거기에 지금 뭔가 저분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해보면 아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좀 늦어. 그래?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충격 줘야 되겠어. 이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크게 보면 중국은 약간 뭐 만만디인 척하면서 적당히 좀 따라가주고 뭐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타코. 저 결국 줄여서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치킨 아웃. 네. 트럼프는 항상 그 이제 치킨 게임에서 마지막에 핸들 꺾어서 이제 꼬리 내린다 이런 뜻으로. 근데 저렇게 긁어서 좋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지금 저번에 협상 전략이라는 예, 게 막 예. 흔들어 댔다가 원하는 네. 거 얻는 이게 협상 전략인데 그래서 좀 깊이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시장이나 언론들이 저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SNS에서 그 타코라는 얘기 하자마자 그러고 나서 또 일갈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협상 전략인데 글쎄. 맞아요. 이 속마음은 나는 치킨 아웃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니고시에이션이라 불러라. 그럼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야 내가 이걸 협상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니네가 그걸 지금 나를 이렇게 글쎄. 속된 표현으로 예. 까대면 이거 너무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요. 멀리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타코. 네. 정말 그런. 아니 저기서 저 의미는 나 착한 사람 역할이 이제 그만할래 하는 그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나이스맨 역할. 나 이제까지 나이스맨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저것도 뭐 협상 전략 또는 본인의 스타일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그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이 대표님? 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소위 말하는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트도 소개했습니다만 리벤지 텍스라고 이제 아, 언론에서 예. 제일 보복성 마지막에 제가 세금이라고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그거. 그게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그거 좀 우려가 찝찝해요. 듭니다. 네. 예. 옥수수예요. 이게 쉽게 표현드리면 외국가 뭐 노르웨이 같으면 국부펀드, 예. 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또는 국부펀드 나라의 예. 나라 기관 또는 뭐 영업소 해외 외국 기업들의 영업소 개인은 다 포함이고요. 네. 그 원천 징수세가 30%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20%인가 30% 그걸 50%로 올리겠다라든가 이런 세금을 그냥 속된 표현으로 왕창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천징수. 네. 그 이른바 국부펀드들이 미국에서 네, 네. 뭐 거기서 배당이, 수익을 배당이 됐건 이자가 그렇죠. 됐건 받아서 거기에다가 일단 30%를 떼인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떼이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여서 기존의 원천 징수세율이 30%였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외국 사적 재단 소득, 그러니까 개인들의 특정 소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비세를 기존에 4%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걸 24%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감세안에 포함이 돼 있었나 봐요. 저는 이번에 사실 그 소위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네, 그 안에 들어가 있... BBB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전 조문을 다 읽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주말에 보니까 그래서 얼른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네. 이게 그러면 이제 국부펀드나 뭐 개인들 정말 큰 이런 투자 주체들이 오히려 자금을 좀 빼는 다시 에셋 앨로케이션 하면서 탈미국할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 가운데 뭐 저기 머스크가 뭐 황금 열쇠 받는 백악관 거기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아니 그 아들한테 맞은 거라면서요. 뭐 5살짜리가 뭐 때려봐야 얼마나 그거 하다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시기에 꼭 그러는 게 어쨌거나 뭐 그 부분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머스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건 궁금한데 그런 내용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저는 주말 뉴스 중에 제일 집중한 거예요. 이거 진짜 현실이 되면은 그거 흔히 영화 대사 중에 미국 너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네. 뭐 개인들이야 큰 비중은 얼마 차지를 안 하겠지만 네. 국부펀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양한 자산에 그렇게 되면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업종별로 좀 성과 좀 볼게요. 사실 5월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S&P 500, 나스닥도 그렇고 좀 빠르게 좀 회복을 굉장히 나타냈잖아요. 양호한 예. 한 달이었죠. 예. 간단히 한번 지켜보시죠. S&P 500이 연초 이후에 5.5% 올랐고요. S&P 500이 이퀄 웨이 또 4.45% 올랐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관세 때문에 모든 이 업종 위클리 YTD 수익률이 다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 있었을 때조차도 에너지와 헬스케어는 아주 큰 플러스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경기 방어주 역할을 충분히 했었죠. 근데 지금 위험 선호 현상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에너지하고 헬스케어가 이 두 개만 지금 YTD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투자 주체들도 이제는 시장이 좀
뭐 우상향하는 위험 선호가 확실히 네.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뭐 나스닥 테크 워낙 시장을 끌어왔던 당분간 리더십은 유지할 겁니다. 소위 M7 테크주들이 몰려 있는 곳이 지금 예. 나스닥과 테크니까 7.9% 8% 가까이 올랐고 반면에 이미소비라든가 산업재도 저희가 항상 그 앵커님 저한테 네. 향후 그 추천 업종 말씀하셨을 때 네네. 제가 부동산 중소형주 말씀드렸었는데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산업재 같은 경우 좀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 투영을 하고 있고. 근데 산업재도 뭐 연초에 7.88% 정도 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건 전반에 이 두 개 에너지와 헬스케어를 빼고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참 뭐 바람직한 한 달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6월이나 7월 정도에 제가 우려하고 있었던 하반기에 언젠가 이 하드 데이터가 실물 데이터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고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국면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노동시장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그 고용보고서 발표가 이번 주 되죠. 이런저런 뭐 고용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예. 상당히 여느 때보다 중요한 네네. 고용 지표가 굉장히 됐어요. 중요한 네네. 발표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을 막 뒤흔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실업률이 0.1%포인트 살짝 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또 넘판 페이롤이라고 하죠. 비농업, 농업, 신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실물 데이터가 조금 하나씩 좀 안 좋아지는 국면들이 이제 4, 5월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관세가 적용되는 예, 시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6월, 7월 요 부분이 7월 달이 조금 변동성에 중기 변동성에 조금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뭡니까 2주 연속 이렇게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2주 이상 계속해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연속 수당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 사람들이 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4월, 5월 이제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일이 이제 2달을 지났는데 이제 실업률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빠지면 그걸 가지고 시장이 연준이 그러면 움직여 줄라나 해서 좋게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은 아이씨 진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 뭐 이렇게 하려는지. 그게 소장님 그래서 참 외람되지만 네, 샤프하신데 저 역시도 지금 그 부분이 되게 고민입니다. 궁금하죠. 저는 좀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게 좀안 좋아지면? 지수나 뭐 어지간한 종목들 그냥 정보점 연단 얘기인데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서 그럼 이제 페드가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 가능할 만큼 네. 지금 전 세계 중앙에서 가장 높은 금리 정책 금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50bp가 또는 뭐 월스트 케이스 75%, 75EP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시켜준다. 그럼 시장은 분명히 좋게 반응을 하겠죠. 뭔가 연준 푸시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늘 하던 대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 뭐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필요해. 이제 이러면 시장은 좀 크게 흔들리는 뭐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겠죠. 그런데 글쎄요, 파월이 트럼프의 영향을 지금 안 받는 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분명히 작년부터 제롬 파월 또는 이 페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노동시장을 우리는 기준으로 볼 거야. 정책의 행보를. 네. 그렇다고 볼 때 이 고용 뭐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겠죠. 네. 페드와치 이런 데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70%, 80%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연출이 되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예전에 비해서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술도 덜 마시고 고스톱도 덜 칩니다만 고스톱에서는 일단 면피가 중요하잖아요. 피는 6장은 일단 먹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2배를 토해내야 되니까 또 면피 작업을 했잖아요.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청와대란다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파월을 불러서 그 얘기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결국 뭐가 잘 삐끗하면 이제 결국 연준에다가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돌리겠다는 그런 의지. 그렇죠. 그런 의도로 책임감에서도 보이는데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도. 연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럼요. 그 연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네. 완전 고용 유지하고 물가 안정 유지해서 결국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서포트하자는 건데 예. 고용 시장이 크래시가 나는 부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레이터 컨피던스 지금 연초 이후 계속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레이터 컨피던스 이거 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켜볼 거야. 물론 예. 뭐 물가 우려가 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PC 뭐 얘기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죠. 예. PC 굉장히 예쁘게 나왔잖아요. PC 그러니까 예. 물론 뭐 6월부터는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관세가 그건 저는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영향이 없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직은 예. 본격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 거니까. 근데 6월, 7월이 뭐 호플리 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튀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서도 고용 시장이 이번 주 고용 보고서 살짝 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예측하기로도 패드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럼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뭐 스몰 스텝, 빅 스텝 뭐 그 정도 충분히 인하해 준다고 하면 시장에는 결국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오면서 제가 다른 뉴스를 쭉 보니까 네. 드디어 이제 다른 분들도 SLR 말씀드렸던 네. 그 얘기를 언급하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실탄이 충분히 있다고 볼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L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오늘 자료는 안 갖고 네네. 왔으니까요. Supplementary Leverage 레버리지 ratio. 레이쇼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의 건전성을 규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BIS죠. 국제결제은행인데 그 BIS에서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네. 원래 3% 최소 3% 이상 건전성을 유지해. 다시 말하면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총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을 최소 3% 이상 유지해라고 하는 건데 이 JP 모건이라든가 뭐 모건 스탠리가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그거를 5%만큼을 좀 높여서 국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요구를. 그런데 이번에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 지난주 지지난주 5월 23일 재무부 차관 나와서 얘기했고 그때 뭐 파이낸스 타임스인가 네. 하여튼 재무부 고위 관료 언급하면서 그리고 23일 날 스카페스 담당 사인하는 결정권자가 나와서 여름이 지나면 SLR 이거 규제 할 거 지금 예상하고 있어. 본인이 사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 5%에서 3%로만 인하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지난주에도 3년물, 5년물 입찰 네네. 경매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거 다 빼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만 해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1.7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총 규모가 1.1 트릴리언 달러예요. 아. 예. 그런 면에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 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를 좀 떠받쳐줄 수 있는 카드. 뭐 자료는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해서 TGA 잔고가 네. 지난 29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재무부에서도 정부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경제는 양적 성장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결국 우상향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이충광 대표님하고 이제 방송이 이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갈수록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약간 사짜 냄새가 나가지고 저기도 일단 간다고 얘기하는 쪽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게 있으세요. 탄탄한 어떤 그 근거가 있으세요. 나 지난주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SLR 설명하시면서 이래저래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이 규제 완화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GSI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Globally Systematically Important 뱅크. Bank.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 네네. 이쪽에서만 해도 그 자본 비율 5%에서 3%만 낮춰주면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한 1조 8천억 달러 된다. 거기다가 또 그때 우리 CG로 다 정리돼서 연준 정책 수단, 정책 금리 인하를 하든지 QT를 뭐 줄이든지 종료를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종료를 시킬 수 아, 있고. 심지어 QE로 가든지. 그렇죠. 그게 안 오퍼레이션 되면 뭐 트위스트라든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지. 정 안 되면 뭐 공개시장 조작으로 바이백을 하든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 어지간하면 이거 뭐 5% 30년물 그리고 10년물 4.5만 가면은 자꾸 이렇게 사자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구나 시장에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막 뚫고 막 투매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그거 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네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주셨죠. 맞아요. 네. 예, 좋은 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면 갈수록 아니, 신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았는 게 뭐 4월 달에 그 4월 초에 막 다들 공포에 질릴 때 아, 이 그때 뭐 대표님은 장기물로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 예, 이 대표님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어. 금리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주식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서서히 좀 사야 돼. 사야 될 네.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모든 지수도 그렇고 어지간한 주요 종목들 그렇고 요게 이제 전고점을 갖다가 근접했거나 전고점 근처에 왔다가 찍고 돌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지금 이제 열리느냐 마느냐. 열리면은 트럼프 리딩방은 대성공이죠. 로켓처럼 날아가는 거고 열면은 이 막히면은 살짝 이렇게 또 그거 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차트 분석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전고점 이미 연중으로 보면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시현세도 좀 있을 것이고 맞아요. 네. 또 해픈투비 또 타이밍이 예. 또 뭐 관세 관련해서 불협화음도 좀 있고 뭐 이런 그러면 것들이 실적으로 봐주세요. 그렇죠. 예. 실적들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실적은 아직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을 아직 안 받았을 예, 테니까요. 지난주 현재까지 98% S&P 500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했고요. EPS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매출보다는 EPS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78% 기업들이 EPS 성장률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이게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보다 높은 예년에 아주 탄탄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분기 이익 성장률이 그래서 13.3% 추산됩니다. 이게 13.3%면 보통 우리가 S&P 500 기업들이 분기별로 이익 성장세가 12에서 한 14% 굉장히 잘 나올 때 이 밴드거든요. 13.4%면 양호하죠. 5년 평균 괜찮네요. 8.8%, 10년 평균 예. 6.9%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워드 P로 볼 때 21.3배다. 사실 저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 퍼, 뭐 PBR 네. 이런 것들 차라리 퍼보다는 PBR을 더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여담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해서 완전히 해석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도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포워드, 그러니까 트레일링, 과거 기반으로 했을 때 21.3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12개월 예수치를 봤을 때 21.3배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의미 없다는 얘기고 네. 뭐 언급만 살짝 드리죠. 엔비디아 지난주에 실적, 예. 뭐지 사상 초유의 실적 잘 예. 나왔죠. 그리고 저한테는 의외였던 게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재작년 초였나요? 사상 최고 실적 발표했을 때 당일날 마이너스 6%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실적 발표하는 날 항상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네네. 기대감이 높았었다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3.2%인가 올랐으니까 조금 재밌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 5월 달 이후에 관세 영향을 받는 이게 네. 이제 2,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주로 7월 달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7월이 단기 변동성에 조금 그 변동성이 이제 뭐 극대화까지는 아니지만 높아지는 요 타이밍일 것 같다. 왜냐하면 90일 유효한 게 마지막 이제 만료가 되는 게 데드라인이 7월 달에 도래하고 또 실적 발표도 이제 2, 4분기 거를 7월부터 발표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딱 겹치더라고요. 7월 달에. 월가 큰 손들 보통 여름 휴가 언제쯤 시작합니까? 7월 하순 정도, 7월 7월 하순, 중하순 정도부터 중하순. 시작하죠. 근데 또 모르지. 그러니까 금년- 자산 배분을 미리 좀 해놓고 네. 갔다 와서 또 하자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니면은 7월이 조금 금년에 휴가를 안 가든지 휴가 짧게 쓰겠다는 선수들도 많겠네. 좀 많이 터졌다고 하던데. 욕도 많이 개인들한테 털려가지고. 그 버짓 채우려면은 어제 편안하게 휴가 보내기는 좀 그럴 텐데. 근데 또 그분들은 워낙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한 달 예. 오딧 리브라고 해서 길게. 제가 JP모건에 근무할 때인가 기억납니다. 오딧 리브라고 해서 네. 무조건 쉬어줘야 예, 되나. 감사휴가 왜냐하면 네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어.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씩 그냥 막 그냥 네.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쉬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하. 아니 저희가 이제 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호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6월 첫 거래일 또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짧게 6월 달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도 좋고 국내 증시도 좋고 조금 흔들흔들 하겠죠. 흔들흔들 뭐 관세 당분간. 문제 또 미중 이거 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싫어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해결된 수소로 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만만디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절대 그래요. 아니고요. 심지어 이거 정치적 발언 아니지만 네네네. 시진핑도 그의 그 정치적인 요 입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적어도 제가 보는 소스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시작하셔야 되니까 그 말씀만 드리죠. 네. 소프트 데이터 항상 네, 네, 소프트 네, 데이터 네. 질문 예, 주시잖아요. 지난주 발표된 리치몬드 페드 연방은행에서 네.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 달라스 연방은행 컨퍼런스 보드 단기적으로 신뢰지수가 갑자기 축 올라갔어요. 개선되는 갑자기 예, 돌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전화해서 반응하는 거 항상 안 좋은 편향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쭉 그러다가 예. 미중 관세 협상 됐다고 하니까 또 괜찮겠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심리지수라는 게. 그래서 실제 실물 경기를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겠냐 하는 회의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개선됐다는 거 나왔다는 거고요. 네. 의미가 있는 지표네요, 확실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98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7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400원. SK하이닉스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가 20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0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2천 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81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 16만 2,300원. HD현대중공업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3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HLB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3,9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펩트론이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3만 7천 원. 그리고 휴젤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33만 2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6천 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오늘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4,500원. 에이벨 바이오도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죠.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또 외국인 지난주 말에 좀 다시 한번 외국인이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는데 글쎄요. 이번 주는 어떤 출발을 나타낼지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 또 네.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 걸 맞아요. 관련해서는 뭐 월말 또 리밸런싱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야간 선물 흐름보다는 지금 동시 호가는 그거보다는 강합니다. 야간 선물에서는 한 0.4% 이상 조금 약하게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내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채널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뭐 전망이나 분석 이런 걸 갖다가 서로가 피하는 게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고 이제 미국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그리고 또 내일 또 가봐야 아는 거고 뭐 여기서 하루란다. 뭐 한 하루 반 정도만 보내면 얼추 결과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저기 아까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동시효과자가 끊긴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뭐 간단히 소프트 데이터도 개선이 됐다. 소프트 데이터도 개선되고 네. 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인데 7월 달까지가 조금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국미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표님 보시기에 유동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지금 현재 유동 일단 제 칭찬 들은 거죠? 뭐 칭찬 릴레이네요. 네. 분위기 참 좋네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전체 저희가 보는 그 유동성 프락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재무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연준에서 제공해 주는 거 다 합친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건데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으니까 이 초록색을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이 미국의 현재 총 유동성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초록색이 좀 급하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 초록색이 뭔데요? 초록색이 이 색깔별로 여러 가지 유동성 창구를 다 총 합친
미국의 총 유동성 흐름입니다. 지금. 총 유동성 흐름. 예, 유동성 프락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켜보는 것인데 예. 이게 최근에 쑥 꺾였다가 지금 최근 가장 오른쪽에 초록색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전에까지 연초 연말이 딱 겹치지 않으십니까? 지금 갑자기 네. 급하게 쑥 빠지는 구간이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부채 한도 협상 요번에 4조 원 타결을 했고 이게 이제 법안 뭐 감세안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7월 예. 4일 날. 제가 그래서 아까 7월 달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네, 이유가 네. 실적도 7월 달에 계속 발표를 할 그렇죠. 것이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또 7월 초인가 그렇고 7월 9일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또 7월 4일이 이 감세안이 상원에서 그 표결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핑퐁을 해서 한 1, 2주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연출이 만약에 되면 시장에서는 조금 흔들흔들 할 수 있겠죠. 물론 과거 경험에 의하면 몇 차례 빼고는 하원에서 이렇게 의결해서 올라가면 바로 한 번에 그냥 패스트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7월 4일이든 7월 중에 하여튼 이 감세안을 법안으로 통과가 실 거란 말이죠. 네. 상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제가 박스로 씌워놓은 부분이 과거에 2021년도에 10월 달, 21년도 12월 달, 23년도 6월 달에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한도 증액 합의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무부의 아까 소개드린 TGA, 재무부 그 일반 계정을 다시 돈을 채워놔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또 이제 계속 지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빨강색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오히려 시중 유동성은 빨려 일시적으로 빨려 들어간다. 예, 줄어든다. 그게 한 2, 3개월 갔다가 이제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7월, 8월 뭐 그래서 제가 느낌으로 딱 7월 정도가 변동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지난주까지가 이제 5월이었습니다만 이번 5월은 제 기억에 이 방송쟁이들 입에서 세린메이가 가장 적게 언급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5월이었어요. 대신에 셀 아메리카가 언급이 됐죠. 그 대신 셀 아메리카 가 언급이 됐었고 뭐 최근에 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요? 그 트럼프의 마가가 아니라 뭐 메가가 아시죠? 메가? 예, 그러니까 유럽을 더 좋게 메이크 만들었다. 유럽 아메리카. 아니면 더 메이크 유럽. 물가를 더 비싸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나온 얘기고 처음에. 예. 그렇게 풍자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작년에는 참 저도 어디 가서 세린메이 많이 팔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금전에는 세린메이 얘기 안 했네. 네. 그 말씀은 그러면 오히려 부채 협상 타결되면은 해마다 또 이렇게 7, 8월 되면 또 방송가에서 도는 서머랠리 이게 또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겠네. 조금 다르게 다를 수도 네. 있겠다. 이번에 5월 달도 다르게 연출됐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네. 이런 거 저런 것들이 공교롭게 딱 7월 달에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7월에. 타이밍이. 7월 9일 아닙니까? 그 예, 관세 유예했던 예, 그게 맞아요. 7월 9일이고 9일까지. 상원에서 감세안 표결하는 날이 7월 4일이고 7월 4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1, 2, 3, 4, 5, 6, 2, 4분기 끝나고 이제 또 실적 발표하는 게 7월 한 중순부터 보통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실적이 조금 안 좋아 과연 안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치솟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왜 독일에서 갑자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금 해외 상시 주둔군 배치하겠다 결정했잖아요. 이게 정말 내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네. 사실 이게 저의 정말 주관점이거든요. 네. 이게 지오폴리틱스가 저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라고 보는데 저는 짧게라도 꼭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예.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끊기면 이따 또 더 하시면 되니까 네네. 편하게.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부터 시행을 했던 게 그때부터 막아 주장했죠. 네. 그리고 2008년도 조금 앞서가면 2008년도 다음에 한번 요거를 조금 깊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왜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발트의 3국 아니겠습니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라트비아 여기가 러시아 그러니까 나토 그래서 그 대목에서 안경을 또 벗으시는구나. 나토 저희 동북 찐 국경 생방이에요. 찐. 나토 동북 국경에 딱 접경 죄송한데 지역이란 말이죠. 개장하고 안경까지 한번 벗었는데 조금 더 그러시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네. 개장합니다. 네, 6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일 휴장하게 되고 또 이제 금요일 현충일을 휴장하게 되고 이제 거래일 자체가
이번 주가 3거래일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무역 전쟁, 무역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또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거세게 나타났고 이번 주는 또 고용지표, 여러 가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지수 보겠습니다. 혼조 출발 보합권이죠. 코스피가 2696, 코스닥 73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56,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103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합니다. 28만 8,500원이고 KB금융 0.3%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18만 4,800원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6% 많이 올라가죠. 현재 82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떨어지고요. HD현대중공업은 1% 상승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섰습니다. 41만 3천 원. 셀트리온은 떨어집니다. 15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7% 반등 보여줍니다. 33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2% 올라갑니다. 9만 원 선까지 좀 회복이 됐네요. 9만 200원. HLB는 떨어집니다. 5만 3,600원이고 에코프로가 1% 상승합니다. 4만 3,300원. 펩트론 0.6% 상승하면서 23만 4,000원이고요. 휴젤도 0.7% 올라갑니다. 33만 3,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0.7%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26만 3천 원, 파마리서치가 흐름 좋네요. 2.9% 강세를 나타내면서 4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1.4% 하락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스터블루가 14% 급등합니다. 1,514원 선이고요. 핑거스토리도 8% 강세입니다. 그리고 와이랩이 11% 급등하네요. 6,310원이고요. MBT도 3.4% 강세, DNC 미디어도 3% 올라갑니다. 15,850원이고요. 탑코미디어도 2.9% 상승 중이고요. 수성 웹툰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운주도 좋네요. HMM이 지금 4% 강세입니다. 22,200원이고요. STX 그린로지스도 2.8% 올라갑니다. 8,680원. 그리고 페노션도 1.3% 올라가고요.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각각 2% 가까이 올라갑니다. KSS해운도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DBH텍 상승 탄력이 좋네요. 3.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나인테크가 6% 강세입니다. 3,640원. 그리고 자이글도 6% 강세로 5,170원이고요. 애경케미칼, 메가터치도 각각 6%,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도 각각 2.7%, 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용기기 쪽 좋네요. APR이 5% 이상 올라갑니다. 12만 1,700원. 그리고 한국 BNC, 대웅제약도 각각 3% 안팎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파마리서치 보셨죠? 그리고 클래시스도 1.7% 상승 중이고 휴메딕스도 1% 올라갑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 흐름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이 31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20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56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각각 185억 원, 187억 원 순매도고 개인 투자자가 38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은 종목 좀 볼게요. 키스트론이 지금 185% 급등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1,380원 선을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키스트론이 지금 18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3원 40전 상승하면서 1,38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보합권이고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에 따라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일 뭐 휴일인데다가 네, 이번 주 거래일 자체가 좀 짧죠. 예, 거기다가 뭐 또 내일 이벤트 결과도 그거 갖다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너무 가벼운 표현이에요. 쓰고 나니까 대선 결과도 이후에 또 이제 대응도 해야 되니까 오늘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래도 니케이 같은 게 막 1% 넘게 빠지고 야간 선물도 빠졌던 거에 비하면 개장초는 생각보다는 강했는데 일단은 지수가 또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뭐 오늘 고만고만.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안경까지 벗으셔서. 안경까지 벗으셨는데. 네, 그 얘기 저희 계속 들어봐야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핵, 네. 원유, 에너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핵은 그렇다 치고 2008년도에 9월 15일 날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적으로 서브프라임 개시를 알린 네. 정확히 일주일 전에 2008년도 9월 7일 날 1차 셰일 혁명 기술에 따라서 기술을 가지고 첫 삽을 딱 뜬 게 9월 7일입니다. 그 이후에 2014년 뭐 2차 셰일 혁명 쭉 지나고 2015년 12월 달에 EPCA라고 그래서 네. 70몇 년도인가 그 오일 쇼크 맞고 나서 원래 원유 수출국이었거든요, 미국이. 그때 원유 수출 금지 법안을 이게 제정을 합니다. 네. 그 계속 그래서 원유를 수출을 금지했었어요. 이게 전략자산을 비축을 해야 되니까 한번 뜨겁게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15년 12월 달에 EPCA 법안을 해제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2018년도 10월 달에 미국이 원유 생산량 전 세계 1위로 등극을 하고요. 네. 2019년도 9월 달에 원유 수출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런 추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서 갖는 의미는 미국이 이제 계속 아픈 그 구석이었던 원유까지 자급자족을 이뤄낸 국가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의 경찰 역할 노릇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고 2019 아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45 전차 여단 탱크 브리게이드라고 해서 독일이 우리 설명 따로 안 드려도 군사적으로나 정치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아닙니까?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 주둔을 가장 최초로 한 겁니다, 저게. 근데 이게 이번에 5월 22일 날 가디언지에서 이제 5천 명으로 대폭 증강을 해서 영구 주둔을 했다 발표는 했지만 2017년도에 나토의 동부 지역 그 보호 전략에 따라서 그때부터 몇백 명 수준으로 계속 파견을 했었단 말이죠. 공교롭게 2017년도가 트럼프가 일기 입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찰 역할을 발을 서서히 빼면서 물론 남겨는 놓겠지만 네. 그러면서 독일이 뭐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2차 세계대전 주 전범국이잖아요. 예. 그 국가한테 어프로를 해줬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사실 저런 문제 하나하나가 겹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그러니까요. 생각을 저는 예. 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미국이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가면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이번 걸프 안에서도 항상 그 플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핵 항공모함이 딱 뜨면 한 60개 많을 때는 뭐 60 몇 개 이 전투함이 쭉 따라서 간단 말이죠. 예, 예. 이게 하나에서 두 개의 플릿을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예. 그 비용이 뭐 몇천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미국 경제, 자국 경제 발전에 쓰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내포하고 있다 이번 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결국 미국 경기가 그때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결국 우상향할 거고 이걸 반영하는 주식도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아니면은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을 맞았을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후 질서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1945년 이후에 지금은 이제 딱 80년 됐는데 어디 독일이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병한다.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레오파드 전차를 갖다가 보낸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전범 국가였죠. 일본 자위대도 재무장을 하고 일본 바깥으로 나갈 그걸 갖다가 아베 때 이미 틀을 닦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국
회원국들 방위비 5%로 올려라. 지금 보통 1%, 2% 수준인데 네, 이걸 많아야 5%로 올려라. 엄청난 건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국방 예산을 갖다가 우리 돈을 한 1,000조 이상 쓴다고 천조국 미국인데 거기서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거는 재정 부분에서도 확실히 큰 버퍼 역할을 하겠죠. 버퍼 역할을 하고 그 돈을 다르게 쓰면은 할 수 있다. 또 방위비 저만큼 늘리려면은 미국산 무기도 많이 사야 되겠네. 그렇죠.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연초에 저희 홍보 겸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테크를 좀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굉장히 그러면 큰 유럽 의미가 주둔의 유럽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감축할 생각을 하겠네. 그렇죠. 그건 요즘 아직 나오는 소식은 우리 안 주한미군 나오니까. 감축 네. 가능성 얘기가 그렇죠. 같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근데 있어요. 아마 한국은 좀 얘기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적이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예. 그 전력을 집중해서 예. 칠함대 위수 지역이죠. 알래스카부터 인도까지. 예. 이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아시아로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래서 예. 그때가 이미 주적을 러시아 또는 이란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네. 아니 그리고 원래 또 대표님이 자주 보는 그 하드 데이터 중에 트러플레이션 오늘도 준비하셨는데 네. 이것도 좀 체크해 사실 볼게요. 트루플레이션이라고 다시 한번 예, 간단히 예. 소개해드리죠. 2020년도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라니스 네. 시리즈 봤더니 웹 3.0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보는 PC, CPI가 예. 한 달 또는 두 달 이연에서 발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게 네. 전 세계 CPI를 웬만한 국가들은 다 산입을 하는데 데일리로 1,20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감안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한 200에서 250만 개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보시면 최근에 그 왼쪽 골짜기를 쭉 보이다가 급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1% 초반대부터 갑자기 2%까지 쑥 뜹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예. 방송 찾아뵙고 나서 다른 방송 할 때 물가가 이게 조금 7월달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래서 7월달이 걱정이었다는 건데 근데 다행히 지난주 후반에 요 2%대까지 갔던 게 살짝 꺾이고 있어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실시간 패턴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1% 초반대에서 한 2, 3주 만에 갑자기 지금 2%대까지 쑥 뜨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물가가 지난주에 PCE가 예쁘게 나왔다고는 해도 관세를 실제로 반영하는 뭐 5월, 4월, 5월, 6월 발표되는 이 수치부터는 안심할 수는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 중에 하나라서 한번 공유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거 보니까 연준도 고민은 많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사리 내리기도 쉽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노동 우리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꺾이게 되면 소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릴 거냐 유지할 거냐 그래도 내리는 쪽에 조금 더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좀 고용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고용이 결국 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죠. 수요가 낮아지면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이런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아니 미국 S&P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이건 참 부러운 내용이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국 증시, 뉴욕 증시 투자하는 건가 봐요. 예. 과거 40년 동안 제가 오늘 그래프는 안 갖고 예. 왔지만 제가 투자자 설명회 할 때 항상 먼저 임팩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네. 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1,200% 가까이 올랐고요. 같은 구간 동안에 몇 년 코스피가 동안이요? 지난 30년 동안 30년? 94년도부터 12배 올랐다. 1,200% 올랐고 네. 코스피가 같은 기간 동안에 200% 떨어졌다 올랐다 200%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죠. 30년 동안. 그런 것들이 기반이 이런 우리가 보통 주주 환원율이라고 할 때는 네. 배당 더하기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주주 네. 환원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긴 설명은 빼고 그냥 예.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28% 됩니다. 네. 미국이 83%입니다.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쓰는 비중이 100을 벌어들였다면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주주들한테 6% 7% 정도 돌려드린다는 얘기고 배당이 될 건 뭐가 자사주 매입이 네. 될 건 미국 기업들이 83%만큼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주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벌어낸 수익을 갖고 대부분 주주들한테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가장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미국이고 또 주식 시장이 주주들이 가장 중요한 뭐 주체들이라고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선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금 지난 4월 17일 현재 이 자사주라는 게 항상 기업들이 SEC의 승인 요청을 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네. 기업 실적 끝나고 나면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한 일주일이 있다가 이제 실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4월 17일 현재 SEC의 지금 승인 그 요청한 건수만 해도 역대급으로 가장 높아요. 377건.
지금 4월 17일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자사주로 얼마나 벌어들인 수익을 주가를 지지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반기에 그래도 미국은 올라갈 거다. 제 앵커님 짓궂은 질문 하시려고 웃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좋다고만 말씀드리면 좀 사짜 느낌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민 앵커가 국내 비중 자꾸 줄이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미국 기업의 주주하면은 주주할 맛 나네요. 그럼요. 우리 한국의 주주 되면은 그 순간부터 볼모잖아. 뭐 조금 돈 좀 벌린다 싶으면 회사 쪼개버리지. 아니, 또 내 국장 주가 난이도가 어떻게 엄청 되지? 높아요. 그거다 조금 뭐 사업 시원찮아서 어떡하나 싶으면은 아예 돈 좀 더 주세요. 유상증자 해야 돼요. 뭐. 연초에 어떤 회사 또 조금 된다고 하니까 또 유상증자 연초씩 해버립니다. 아유, 예, 참 징글 그렇습니다. 징글 맞아요. 징글 시사하는 맞아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좀 새 정부 들었으면 그거 위에 될라나? 밸류 업 될라나? 아니면 밸류가 없다고 밸류 업인가? 밸류 업인이 없다고 해서 밸류 업, 비업시옷 업. 저는 밸류업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은 사실 그쪽 좋게 보셨잖아요. 약간 기존의 성장주보다는 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 기억에 유틸리티였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유틸리티 좋게 봤고 네. 올해 이제 금리 뭐 이것 때문에 유틸리티는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하고 줄여놓은 오히려 상태고 부동산, 중소형, 아, 그다음에 중소형. 산업재 요 세 가지를 예. 뭐 테크는 워낙 뭐 리더십은 살아 있을 테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 외에 아까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실제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산업재나 부동산에 조금 의아하실 네네. 텐데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시장이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고 빠질 때 방어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막 집중해서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투자 전략으로 배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전 업종 또는 전 테마, 전 투자 전략을 항상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 그 산업재라는 게 이게 미국 경기가 이 밑바닥 필드에서부터 이렇게 이 리빌드업이 되고 제조업 강국의 이런 면모를 하게 되면 리쇼링해서 지금 막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산업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서 특히 중소형 산업재를 뭐 작년 초부터 넣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4주째 강조드립니다. 경기 부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에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과거 30년 백테스팅을 해봤을 때 주식보다 성과가 더 높은 게 부동산 리츠 쪽이에요. 그건 과거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틸리티를 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지금 재건 완전 그 전체 인프라 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저는 금리를 하향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 금리건 시장 금리건 이렇게 되면 유틸리티 금리에 아주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는 감세 뭐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중소형이 대형주보다는 더 큰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몇 개 업종을 강조드리고 추천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